레켓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또 쉬는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그래도 이럴 때는 우리 증시 쉬어가는 날이 참 많죠. 그런데다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는데 말이죠. 네. 이게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삼전 또 떨어지고요.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힘에 부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증시의 힘이 그렇게까지 안 좋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맞아요. 같아요. 낙폭이 아주 깊지만은 않은데요. 반도체가 밀린 자리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은 채워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그렇게 강력했었던 시세를 뽐냈던 2차 전지 종목들 쉬어가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후장에 상승 반전까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테다. 네. 이런 의지를 우리 증시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아마 가지고 계신 종목별로 그 해결책 그리고 지금 현재 체감이 많이 다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마시고요. 종목 진단 신청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02-325-8200번 오늘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다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슈팅스타님, 진짜네요? 네, 이거 일부러 빨간 옷을 입은 거군요. 맞습니다. 어제 제가 빨간 옷 입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아주 이렇게 참 세심한 분입니다. 네. 오늘은 빨간 옷을 입으셨네요. 나른한 오후 될 것 같은데 겁나게 이뻐 보이심. 슈팅스타님이 오늘 아주 너무나 대놓고 칭찬 모드이신데요. 약간 놀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없어요. 약간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강성님께도 네. 약속 지키셨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거 윤재 앵커 어제 했던 얘기를 하루 만에 지키는 거 보니까 저도 조금 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는 네. 하면 안 되겠다. 그럼요. 자, 그리고 주미김님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지민님은 안녕갑습니다. 자, 그리고 환희님, 병옥님도 와주셨고요. 네. 세이브데이터님께서는 종목 진단 신청인데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셀트리온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보리콩콩님 안녕하세요. 붉은 장미같이 예뻐요. 아주 시적인 저희 시적인 표현이신데요. 표현까지 아주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저희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진짜 시집을 너무 좋아하네요. 네. 아니, 윤재 옷 색깔처럼 오늘 오후장이 이렇게 빨갛게 좀 물들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아쉽게도 오늘장 코스피도 코스닥도 계속 파란불만 켜고 있는 그쵸? 모습인데 그래도 지난밤 뉴욕 증시의 낙폭에 비하면 좀 적어 보이기도 하고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도 힘을 못 쓰면서 이거 많이 밀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말이죠. 주가 레벨이 아주 크게 여기서 더 떨어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잘 줄여주나 싶다가 코스피에서 1시 넘어서 보면서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긴 하거든요. 네. 랭킹쇼 효과가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채팅창에 네. 이쯤 되면 들어오시는 전문가님 한 분 계시죠? 아니, 종목 전문가님. 나는 안 옮겨. 오늘 문제만 볼 겁니다. 2차 전지 날아가는 문제인지 네. 아닌지. 그래도 제 생각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오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나쁜 주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저희가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끔 맞아요. 냈었죠. 오늘은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야기하신 김에 바로 지금부터 오늘 레키쇼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가을의 절기입니다. 절기. 오늘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슬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찬 이슬이 내린다는 오늘의 절기. 쳐서?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정답을 말씀드리지 네. 않을게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절기 맞춰보는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레키 주제는요. 가을 절기 중에서 가장 나중에 오는 절기가 과연 어떤 절기인가요? 입니다. 물론 6개의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는 뭐가 될까요? 가장 마지막? 먼저는 입추가 되겠고 그래서 입추는 뺐습니다. 네. 나머지 5개 중에서 순서를 골라보는 건데요. 자, 지금 보니까 한로가 있고 추분이 있고 처서가 있고 백로가 있고 상간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절기도 있고요. 남아있는 절기도 아직 있습니다.
하나씩 오늘 공개를 해가면서 이번 연도에 이 절기들은 해당 절기가 몇 월 며칠에 있는지 그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 절기마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씩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 한국어 준비를 할 때 네. 열심히 외웠던 기억은 나는데 맞아요. 오늘 절기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는 이거 네. 정말 줄기차게 외워서 네. 실제 그 예전에 기자 시험 치러 갔을 때 그 필기 시험장에서 요게 문제가 딱 나와가지고 정확히 맞췄던 그 기억이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너무 말아 좀 헷갈립니다. 아마 절기에 친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거 은근히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하고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야 이종호 문제 전문가께서 좋아. 문제 좋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2차 전지가 5차게 또 간다는 얘기일까요? 자, 그리고 강성님 오늘 창호의 문제 이렇게 하면서 대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괜찮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종대님, 우님 와주셨고요. 캐서린 캐서린 신님께서는요 할로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 자, 그리고 코끼리님은 처서와 백로, 그리고 춥은 할로, 삼가. 이거 뭐예요? 5가지를 다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셨네요. 이 순서가 그대로 맞아 떨어질지는 이따 하나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경숙님 와주셨고요. 바라님도 안녕하세요. 완두콩님 상가, 그리고 최혜경님과 바라님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여러분의 의견들을 계속 들어보면서 하나씩 이따 5위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창을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의 1위,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먼저 모시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지금 종목 진단 요청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자, 지금 보니까 잠시 종목 진단이 뜸해진 것 같아요. 위에 지민님께서 YBM넷 정도를 남겨주셨는데 일찌감치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당첨 확률이 좀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종보 전문가님 오늘은 안 맞추고 갈게요. 그죠?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문제는 괜찮게 보셨던 네. 것 같은데 왠지 말씀해 주시면 다들 힌트 삼아서 그걸로 가실까 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저희 종목 진단 들어가 볼 텐데 지민님께서 이 재필령님 이발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혹시 이발하신 거 맞습니까? 예, 이발은 뭐 한 2주에 한 번, 늦어도 적어도 3주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요. 아니 이재필 전문가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이발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민님께서 잘 눈치채신 걸로 네. 알아채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요거부터 가는군요. 신강금님의 종목인데요. 뷰노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의료 AI인가요? 그쵸. 미용 의료기기인가요? 자, 뷰노는 사실 참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지난 한 해 정말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고 좀 쉬어가다가 새로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 가격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매수가가 31,000원입니다. 비중은 15%로 가지고 계시고요. 자, 뷰노의 현재 가격과 매수 가격 뭐 아주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그래 뷰노가 네. 갈 때야 이렇게 딱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잘 가주다가 다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죠. 자, 뷰노에 대한 기대치 앞으로 또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저기 보세요. 뭐 예전에 갔을 때는 정말 대단히 크게 갔던 그쵸. 종목입니다. 자, 이전의 영광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뷰노입니다. 뭐 뷰노는 대단히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아마 그때 그 시절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런 큰 상승 한 번 더 나와줄까요? 네, 이 뷰노는 의료 AI 종목이죠. 이게 제일 처음에 상장된 게 JLK가 상장됐고, 그 다음 뷰노가 상장됐고, 그 다음 루닛이 상장됐는데요. 나중에 상장한 회사일수록,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JLK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출액도 안 늘고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보이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루닛은 뭐 좀 상당히 매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이것저것 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뷰노는 그 중간쯤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게 문제예요. 처음에 이게 AI 관련해 갖고 전에 뭐 2017년도부터 야인시대에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IBM의 왓슨을 갖고 와서 뭐 저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몇 분이 폐암 환자 사진을 놓고 이렇게 3일 동안 의논해 갖고 나온 약 처방하고 그다음에 이 왓슨이라는 AI가 처방한 거하고 2초 만에 내놓은 처방하고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이 의료 AI 기업들도 막 상장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들 큰 시세를, 대시세를 한 번씩 줬어요. 자, 보시면 지금 뭐 5,000원짜리가 이때 뭐 2022년도 하반기에 5,000원 되던 게 69,0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때 챗 GPT-4 막 그러면서 또 이 생성형 AI하고 엮이면서 같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초기 단계다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2017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 시장도 뭐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행히 뷰노 같은 경우는 매출은 좀 늘어나요. 지금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난 모습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숫자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상장할 때는 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 뭐 올해 특례 상장하는 기업들이 요만큼 났는데 뭐 요거 어떻게 해갖고 내년에는 이만큼 흑자 전환하고 그 다음에는 얼만큼 흑자를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상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극히 드물어요. 자, 뷰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022년도에 흑자 전환 할게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주 뭐 그 약속하고는 굉장히 멀었죠. 자, 보시면 이게 2021년도에 상장됐는데 그러면서 두들겨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 흑자 전환을 해야 될 때예요.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상장할 때 그때 당시에 부채 비율이 뭐 굉장히 낮았었죠. 2021년도에 57%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219%로 부채 비율도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다라면 좀 안심을 할 텐데요. 이런 쪽이 또 돈 없으면 또 증자를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유상증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은 항상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루닉 같은 경우는 뭐 좀 투자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뷰노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뷰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 이동평균선의 성격 중에 하나가 수렴과 확산을 반복한다라는 거, 그게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20선, 60선, 240선까지 그냥 그 자리에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죠. 이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흩어지는 거, 방향 찾아서 또 확산이 되는 거, 그것도 이 기술적 이동평균선의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행히 위쪽으로 확산이 된다라면 좀 큰 폭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래쪽으로 만약에 움직인다라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부채 비율도 높고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 그냥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뭉쳐 있는 것 중에 이동평균선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게 240선이네요. 32,574원이니까 32,5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냥 좀 보시다가요. 이 32,5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좀 보유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을 깨게 된다라면 이거는 뭐 조금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가격, 기억해 놓으셨다가요. 32,500원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거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뭐, 그렇지 않고 위쪽으로 좀 움직인다라면, 뭐, 요거 정도는 뚫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한 37,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도 일단, 위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거 적자가, 누적해서 계속 많이 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갖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뷰노 살펴드렸습니다. 밑에 있었던 구간이 좀 길었어요. 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일단 32,500원을 이탈하느냐, 요거는 잘 눈여겨보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 가게 된다면 37,000원 정도까지 일단 짧게 잡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뷰노 살펴드렸으니까요.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딱 평단가 자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기대감만 갖게 했었던 그런 평단가다 보니까 그렇죠. 뷰노 점점점 얘기를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서 네. 저희 코끼리님께서는 본인께서는 루닛을 들고 계신다고 같이 의료 AI 섹터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루닛과 뷰노가 참 대표적으로 맞아요. 인기도 많았고 네. 많이 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보니까요, 야훈님, 오늘 절기 얘기 또 받아주시는데요. 농산일 기준으로 절기를 지어서 절기엔 일을 해야 돼. 된다라는 말씀. 이 얘기 왜 해주셨는지 알겠습니다. 위에 보니까요, 우리 코끼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 집 7세 꼬마가 네. 왜 절기는 빨간 날이 아니냐. 오늘 아니야, 내일 쉬어. 이렇게 대화를 하셨다고요. 그래요. 사실 네. 절기마다 TV 틀어보면은 오늘 절기상 어떤 날입니까? 어떤 이러이러 날입니다. 하면서 맞아요. 막 절기 얘기 막 네.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죠. 절기가 되게 특별한 날인가 봐. 맞아요. 그런데 왜 안 쉬어?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되죠. 어릴 때는 뭐 무조건 맨날 쉬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요. 뭐 어른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근데 코끼리님께서 채팅창을 통해서 그 꼬마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뭔가 네. 괜히 감정적으로 이미 친밀해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꼬마 아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종목도 해봤는데 네.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진단은 유튜브에서 코코님의 종목으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19,510원에 들고 계십니다. 비중은 10% 들고 계시고요. 딱 이 평단가도 조금 전에 나왔던 뷰노처럼 네. 지금 평단가가 제일 많은 분들이 와. 들고 계신 평단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언제 권리랑 샀는지 모르겠어요. 무상증자 이슈가 다 있었던 평단가기도 하네요. 오.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언제 사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선은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리스 수혜주를 또 받아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평단가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은 건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대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 대선에서 지금 진짜 굉장히 초박빙인 것 같아요. 정말 해리스가 조금 앞서 나가는 듯 하더니 지금 요즘 들어서 조금 악재도 좀 발생되고 있죠. 해리스한테 악재. 정확히 얘기하면 현 집권당에 대한 악재로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그 좀 위기가 일촉즉발이다 뭐 그런 얘기들 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미국이 지금 이란을 막 결사적으로 지금 뜯어 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조금 벌써 나도 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헤레스한테 조금 불리한 그런 요인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얼마 전에 몇 달 정도 전에 러시아 본토로 진격을 했죠. 그래서 그중에 일부 지역을 좀 점령을 했는데요. 거기서 좀 나오는 뉴스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포위 섬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좀 불리해지게 되면 그렇죠.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도와줬던 현재 지도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재 저 집권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을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좀 대선 전에 꼭 보면 10월 달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무슨 일이 미국 같은 경우는 꼭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해도 과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저 중동 쪽에 전쟁이 커진다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뭔 일이 난다든가 또는 지금 뭐 허리케인도 하나가 왔다 갔는데 또 미국 쪽에서 또 하나 발생됐다 그러죠.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지금 뭐랄까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저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저 기업 분할을 한 회사죠. 지금 요게 SK D&D에서 일단 인적 분할해 갖고 만든 회사인데요. 저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계속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뭐 고점 보시면 뭐 저 분위기 한참 좋으면 2만 원 좀 넘어갔다가 그랬다가 또 뭐 좀 분위기 시장 분위기 되게 안 좋고 그러면 15,000원까지 아래로 빠졌다가 이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62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되게 딱 중간쯤에 있는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자, 뭐 여기서 좀 아래로 박스권 하단부로 빠진 하단부 근처에 있으면 요거 뭐 추가로 좀 한번 더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위쪽으로 좀 이렇게 박스권 상단부에 가깝다라면 요거 한번 어느 정도는 좀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딱 중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게 맞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요거는 지켜줘야죠. 자, 62평선이 있는 자리가 16,6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걸 깨게 되면 이게 또 뭐 한 14,0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16,600원이란 가격, 그 가격 이탈하면 일단 한번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뭐 해리스가 당선이 돼서 분위기가 확 좋아진다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미국 대선이 결정나기 전에 2만 원 위쪽까지 좀 올라간다라면 그때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상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만 원 이상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마지막에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또 16,600원 선, 60일 이평선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선마저 깨버리게 될 경우에는 14,000원까지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손절 라인 부분들도 명확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삐야 애니님께서 갖고 계시고 네. 이너피스님께서는 에이징랜드. 이 두 종목 다 요즘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종목들이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민병란님 모셨고요. 주미김님은 일동제약으로 갖고 계시는군요. 제약주. 네, 코코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가을 절기 특집입니다. 가을에는 총 6개의 절기가 있죠. 그중에서도 입추를 빼고 나머지 네. 순서대로 가는 랭킹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을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오는 절기를 꼽아보는 건데 네. 5위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거겠죠? 입추 다음이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쳐서? 네, 바로 처서입니다. 지난 8월 22일이었고요. 네. 처서의 의미는 일교차가 커지는 절기 이렇게 의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추는 가을에 접어드는 문턱이겠고 이 처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슬슬 일교차가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처서가 지나도 일교차가 별로 안 커졌어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엄청 힘들어했었잖아요. 무진장 더웠어요. 정말. 왜냐면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서 특집으로 제가 가을 랭킹을 준비를 했을 네. 거예요. 가을이 아무도 안 와닿는다고. 전혀 가을이 아니어서 너무 힘들었었죠. 지금 그쵸. 이제 느껴집니다. 네. 드디어 말이죠. 자, 그리고 처서 다음에 또 어떤 절기가 오는지 힌트를 드리면 네. 지난 9월 초였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자, 4위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관심 종목 이야기도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종목들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양대 지수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낙폭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면서 장중 고점 부근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780선까지 회복을 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웃을 수 없는 것이 이 중화권 증시는 워낙 좋다 보니까요. 그나마 심천 종합지수가 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뭐 거의 10%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7% 플러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4.8%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간 중국의 힘이 빠지니까 우리 쪽에 힘이 들어오는 걸까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1% 조정입니다. 자, 오늘장 어떤 종목들 검색되고 있는지 먼저 1위는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의 하락으로 6만 200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에 오늘장도 살짝 6만 원 선이 깨졌었다가 6만 원 선에 대한 지지력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예상치 영업이익 10조 원을 채우지 못한 채 오늘 9조 1천억 원의 잠정 영업이익 발표가 나오면서 여기에 사과문까지 더해진 3분기 실적 발표였다라는 점에 대한 실망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면서 6만 원대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3%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만 원 선에 대한 지지력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17만 9,200원 선에서 3% 마이너스. 삼성전자보다는 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다가 오늘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해 나가면서 18만 원 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고 있는 건 펩트론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좀 더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죠. 펩트론 오늘 상한가 기록했다가 이 시각에 27.65%, 27.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펩트론이 미국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스마트 데포를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을 하는 공동 연구에 대한 계획인데요. 계약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 이런 그 펩트론의 주가 움직임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뭐 블루엠텍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주가 움직이면서 펩트론도 같이 움직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대봉 LS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데요. 현재 9%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면서 21선에 대한 지지력 오늘 보여줬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 국내 출시 비만 치료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제약이 24.5%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에 대한 중국 판매가 본격화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은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 아시아 국가와 중동, 유럽 등을 차례로 공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내수의 매출 비중이 95% 수준인 기업인데 이 마시는 항암제 리포락셀의 수출 확대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이 종목도 역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4%까지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저항을 느꼈었던 42만 원 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43만 8천 원 선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실적 영업이익 4,483억 원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11시 구간 중반에 발표가 나왔고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7%가 감소했지만 전분기보다는 130%가량 증가한 실적이었습니다. 전분기보다 개선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실적에 대한 어떤 바닥 확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죠. 증권가 컨센서스보다도 더 높은 실적, 컨센서스가 4,200억 원이었는데 4,400억 원대 후반까지 나왔다는 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AMPC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적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전분기 대비해서 AMPC를 제외한 적자가 줄었습니다. 전분기에는 2,525억 원이었는데 대폭 줄어서 177억 원 AMPC를 제외한 적자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 실적이
실적이 주요 고객사 쪽에서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실적을 이끌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소폭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 중동발 이슈와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이 받는 종목인데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요. LK 삼양이 18.72%까지 상승. 9월부터 해서 양봉을 자주 좀 만나게 되는 종목이죠. 이슈가 9월 초부터 해서 좀 나왔었는데요. LK 삼양이 개발한 전기차 화재 특화 지능형 열 화상 솔루션 도입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9월 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화재 방지, 이 전기차 관련한 이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 그리고 9월 말쯤에는 국책과제 주간 연구기관 선정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자율주행 관련한 것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화재 방지 플러스 자율주행,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피델릭스가 8%까지의 강세, 전 거래일에 강한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 들어갔죠.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다. 1,000억 원도 되지 않는 소형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대주주를 가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도실리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중국의 반도체 회사인 동신반도체 주식 유한공사라고 합니다. 이 중국 반도체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최대 주주가 중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와 플래시 메모리 부문에서 전략적인 제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육성 의지까지 중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피델릭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뒤이어서 태성 올라와 있죠. 17% 후반까지 상승을 하면서 36,250원. 장 이렇게 지지부진해도 사상 최고가 종목은 나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복합 동박 배터리 쪽에서 이쪽 모멘텀 신성장 동력으로 갖춰가고 있고, 유리기판 반도체 쪽에 또 신성장 동력 가지고 가는 종목입니다. 태성 사상 최고가로 부각받고 있고요. 유한양행의 주가는 오늘장에 0.2% 14만 8,500원 선의 움직임, 그리고 노을이 15%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기관 국제의약품 구매기구에서 노을의 AI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 마이랩 CER의 사용 공고를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이랩 CER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위한 시스템인데, 이 AI로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WHO의 사용 공고를 받았다라는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오늘장에 1% 플러스고요. 어제 강했었던 원준이 3%로 차익 실현 매물, 인벤티지랩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 종목도 장중에 12%까지 올랐다가 3분의 1 정도로 탄력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메가터치가 2%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검색돼서 올라왔던 종목이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3% 플러스,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엔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현대로템은 오늘장에 소폭의 하락, 제한된 하락으로 약보합권 6만 9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이엔셀의 주가는 3% 가까이까지 2% 후반으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방 조직 이식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작용 발생 위험을 낮추고 생착률, 그러니까 잘 착상하는, 잘 붙는 이 생착률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최초로 입증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지방 조직을 잘 우리 몸에 이식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네요. 이엔셀 바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도 모처럼 만에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대 배터리주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두 종목들 모두 사실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실제로 턴어라운드는 어떤 쪽에서 강력할지, 우리가 어떤 쪽을 좀 더 믿고 힘을 줄 수 있을지 투자의 무게추 잡아주시죠. 자, 이번에는 상당히 다른 섹터들끼리 그러게요. 맞붙는 것 같은데, 네. 엔터 대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지난해 정말 셌죠. 그쵸.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랫동안 밀려 있었던 종목들, 이제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엔터 대 배터리를 이렇게 붙여본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예, 이 두 섹터를 보게 되면 작년부터 제가 주봉을 좀 열어놨는데요. 대표주들 좀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를 먼저 보게 되면 정말로 완전히 피바다가 됐다가 올라오는 거죠. 작년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게 액면 분할하기 전에 150만 원인데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이 가격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0만 원에서 이거 7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으니까 1년 정도 되는 기간 만에 네토막이 난 겁니다. 1년 만에 네토막이 났고, 자, 당연히, 낙폭이 굉장히 컸으니까, 이런 반등도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엔터주도 만만찮아요. 엔터주도 하이브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때 처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때 말고, 이때부터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3배 올라왔다가, 또, 이 하이브 역시 마찬가지, 반토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대표주들이 이렇게 부러졌다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다수토막, 이렇게 난 종목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쨌든, 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돌아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둘 중에, 좀 더, 상황을 보게 된다면 좀 더 유리한 거는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급락한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너무 작년에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 이 보조금들 이런 것들을 점차 줄여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차가 안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쪽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지 또다시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좀 더 유리한 거는 이쪽이다라고 2차 전지 쪽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이 지금 11월 5일입니다. 거기서 IRA 법안 자체는 못 바꿀 거예요. IRA 법안 자체는 못 바꾸겠지만 왜냐하면 이 상하원을 전부 다 공화당이 다 이렇게 갖고 간다라면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은 법률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니까 IRA 법안은 못 바꿀 겁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의무 판매 같은 것들이 있었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그런 움직임들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조정도 나올 수도 있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조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책적으로 조금 돌아서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쪽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그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그런 시세에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에코프로만 하더라도 네토막이 났으니까 지금 바닥 따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작년 같은 시세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오더라도 또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좀 둘 중에 고르라면 2차 전지 쪽이 좀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미국 대선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와 2차 전지 이제 다시 가는 방향인 건 맞는데 네. 그리고 둘 중에 고르자면 2차 전지가 될 텐데 중요한 건요. 지난해처럼 무지막지한 상승까지 함부로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이해되셨죠?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엔터주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동안에 네. 최차고님께서는 2차 전지 계속 가는 거야! 라고 지금 여기서 2차 전지 종목들 불을 네. 더 붙여주기를 바라주고 계시고요. 또 강성님께서 네. 오늘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도 지수가 양봉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게 제 간절한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왜 부족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
오프닝 때는 간절했던 모양이죠. 그때는 코스닥이 상승으로 돌리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를 다져보자고요. 네, 조금 더 지켜보시죠. 네, 저도 최대한 좀 더 빨간색으로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아, 그럼 창호 앵커 때문이네요. 아,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제가 빨간 옷이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울릉도 타코야키님께서는 네. 오늘 뭐 역시나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햄버거를 반쯤 먹으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맞아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햄버거 겨우 하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반 먹었다고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면 이거 그러면 대단히 성능이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너무 안 먹으면 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것도 잘 하나의 의견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빨간 넥타이 의견을 코끼리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말이죠. 제가 예전에 사실은 넥타이도 하고 왔었는데 네. 빨간 넥타이가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잘 안 하고 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네, 햄버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 종목으로 한번 가보죠. 아니 네. 배고픈 하마님께서 펩트론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닉네임도 하필 배고픈 하마군요.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배고픈 하마. 이 다이어트 하기엔 딱 좋은데 말이죠. 맞아요. 비만 치료제가 그래도 필요하신가 봅니다. 네. 자, 펩트론을 갖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이 7만 7만 원이고요. 원. 비중은 15%입니다. 익절 가능할까요? 자, 펩트론 오늘 일단 뭐 이거 거의 상한가 수준이에요. 지금 27%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단 사실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서 팔아야 될까? 아니면 저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걸까? 이런 게 고민이 되시는 모양이죠. 자, 7만 원이면 상당히 높게 매수를 하신 겁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펩트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가까이 움직인 거는 일라이릴리하고 뭐 기술평가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뭐 어제 시간의 종가에서부터 상한가를 치고 있었으니까 뭐 오늘 급등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지금 뭐 오늘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27% 정도 상승이에요. 아까 한때 뭐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좀 이렇게 무너뜨린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로 끝나줘야 됩니다. 자, 뭐 오후장에 이게 상한가를 좀 이렇게 다시 돌려서 상한가를 이렇게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뭐 상한가로 오늘 마무리되게 된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원하시는 익절도 가능하실 거고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기술평가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리고 뭐 요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도는 돼야 될 거예요. 내년도는 돼야 될 테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성공한다, 뭐 실패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뭐 상한가 갔다가 장 중에 지금 61,100원까지 밀렸었어요. 자, 뭐 근데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밀리는 걸 보면 뭐 상한가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좀 지켜보시고 상한가 들어가는지 그걸 보고 상한가 들어가서 뭐 그냥 그대로 끝난다라면 들고 가시면 익절 가능하실 거고요. 근데 장중의 움직임이 뭐 또 좀 생각 같지 않게 밀려서 여기 6만 원이란 가격 있죠. 여기 아침에 쭉 양선 뽑았다가 저점 찍은 자리, 그 자리가 6만 원이에요. 자, 요거를 오후장에 6만 원을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는 상한가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니까 조금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자, 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들 궁금해하실 종목입니다. 펩트론 살펴드렸습니다. 6만 원 이탈 여부를 잘 지켜보시고 네. 상한가까지 들어가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해봤는데요. 시간 빨리 지났습니다. 와. 자, 함께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철저하게 해봤습니다. 네, 진짜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우리 주주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증 소식 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기쁜 소식 전달이 됐으니까 오늘 상한가 한번 진심으로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네. 4위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가을의 절기 특집입니다. 입추를 빼고 나머지 절기들 순서를 맞춰가고 네. 있거든요. 가장 늦게 오는 가을의 절기는 무엇일까? 이건데 5위가 바로 처서였습니다. 처서부터 일교차가 좀 벌어진다고 하죠. 자, 그러면 처서 이후에 찾아오는 그 다음 절기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바로 요겁니다. 백로였죠. 네, 백로는 바로 지난 9월 7일에 이번 연도 백로였고요. 백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백로부터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슬이 슬슬 맺혀가는 네. 시기라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절기는 찬 이슬이 내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거는 또 몇 위에 있는 거죠. 어떤 절기인지 잠시 뒤에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4위는 바로 백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뜻도 아름다운 저희 가을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1, 2, 3위 이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2부에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전문가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둠의 남자세요. 네, 이제- 밝아지셨습니다. 역시 이렇게 하셔야지 화상 미모가 네. 다 빛이 나죠, 전문가님. 네, 아주 좋습니다. 깜짝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화상 김영일 네.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떤 지금 종목 보니까요. 가볼까요? 유튜브 채팅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 향기님께서 오늘이 할로라고 딱 꼬집어 주셨어요. 네, 좋고요. 자, 그리고 I'm 리얼님 참이슬이 아니 리얼님 참이슬이 내리면 이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밑에서 이러고 계실 거죠. 입 벌리시고. 제가 아무리 제가 이거 좀 좋아하긴 하지만 네. 비로 내리는 참이슬을 받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진 않아요.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더 깨끗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먼지 다 묻어가지고 내리는 걸 네. 먹으면 안 되죠. 참이슬은 아닌 걸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께서는 요즘에 연애 프로를 재밌게 보신다고요. 그렇군요. 아, 그래요? 어떤 건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도라뷰님은 참이슬이 내리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이 얘기는 빨리 접어보고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2차 전지 종목이죠? 그렇기도 어. 하고 MLCC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네네네. 어제 또 이재용 회장이 필리핀을 방문해서 MLCC 관련된 종목들, 기술들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14,400원 평단가 좋습니다. 네. 오늘 시원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윗꼬리는 달려있는데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보니까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아니, 그 뒤로 그냥 네. 주구장창 밀렸다가 맞아요. 이제 올라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코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은 코칩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고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2차 전지가 간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종목들 안내를 드렸고, 원준이 이제 현재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칩, 제일 MNS 해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혹은 한농화성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보다 새롭게 이제 상장한 라이징 스타들이 현재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코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전에 요 구간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칩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칩이 이제 MLCC를 삼성전기에 약 한 30년 동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삼성전기에서 2026년까지 또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또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그대로 크게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코칩이 더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전고체는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초에 이제 제가 대장으로 원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원준을 보게 되면 상장을 2021년 10월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 해서 딱 3년 차가 된 거죠. 딱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에 보게 되면 가장 큰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전고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원준이 지금 현재 전고체 중에서도 굉장히 큰 수급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원주는 지금 현재 수급이 잘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저는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등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또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주목받으면서 탄력이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1차 매물 구간이 약 한 17,000원 정도 구간, 그 다음에 2차 매물 구간이 약 한 18,000원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안내드리고 나서 한 10몇 % 정도 이제 올랐었는데 딱 그때에도 이 매물 구간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도 이 매물 구간, 1차 매물 구간이 17,000원 구간 맞고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고체는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7,000원, 2차 목표가는 18,000원 안내 드리고요. 지금 대장주가 말씀드렸듯이 원준이거든요. 그래서 원준하고 흐름도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흐름이 잘 살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 10월 달에 주도주로 활약을 할 수 있는 게 또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 밖에는 크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서 다시 한번 17,000원 구간 돌파 시도해 줄 때 돌파해주면은 이제 18,000원 혹은 그 이상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정도 구간에서 정리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000원 구간을 넘겨준다면 이 종목은 18,000원 윗단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10월 달 한 달 동안에 보더라도 바이오 섹터, 2차 전지 종목들 굉장히 좋으니까 이 종목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함께 지켜보면 좋을 종목으로 원준까지 함께 챙겨가자라는 점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코끼리님, 하하, 창익은 내일 하루 종일 운동을 하나요? 그러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운동에 제 철학이 있지만, 왜요? 철학이 있어요. 저는 네. 그렇게 과하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많이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딱 2번 합니다. 많이 하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다쳐서 오래 못하고, 네. 한 번 할 때 좀 강도 있게 하는 편이고요. 그것도 뭐 아주 오래 하면은 오히려 근육이 또 녹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딱 지켜가면서 하는 편이죠. 철저하죠? 자, 그리고 고고님, 원준, 아파요? 어디가 아프신 겁니까? 어디가요? 원준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주가가 아프다는 걸까요? 원준 요즘 흐름 좋았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절파고TV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비타민님, 실리콘2를 갖고 계시는 거죠. 좋습니다. 고고님, 운동해서 아프다고요. 네, 운동을 사실 하면 아픈 게 있긴 한데, 그쵸. 이게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약간 근육통 조금 느껴질 때 그 근육이 생기는 것 같은 그 기분이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면 뼈와 인대가 아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너무 좀 전문가 같아서 네.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얘기로 갈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마침 또 닉네임이 이렇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네요. 사이즈업!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닉네임은 사이즈업인데. 근데 이게 좋은 근육으로 사이즈업 되는 게 아니라 네. 지방으로 사이즈업 될까봐 네. 그러신 것 같죠?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하신 모양이에요. 대봉LS입니다. 매수가가 21,340원이고요. 10%. 역시 대세는 비만 치료제가 맞나 봐요. 대봉LS 주가 흐름도 여전히 좋습니다. 주가 뭐 크게 떨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요.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 오늘 장은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윗꼬리가 조금 달린다는 네. 거죠. 자, 대봉LS 계속해서 이 흐름을 끝까지 또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못 팔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쉬움이 진짜 뭐 돌아보면 아닐 수도 있죠. 자, 전문가님, 대봉LS입니다. 오늘 못 팔아서 아쉽다고 하시네요. 못 판 게 잘 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블루엠텍이나 샤페론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은 뭐 비만 치료제가 거의 대부분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었어요. 굉장히 저점에서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면서 올라갈 준비해줬고, 그러면서 힘이 분출이 됐죠.
자, 그러면 이 샤페론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림이 나왔고, 뭐 인벤티지랩 이러한 종목군들도 모두 거의 비슷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강력하게 수급을 또 받아줬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당분간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받아준 거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와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때에는 비만 치료제를 다 전체적으로 매우 좋다, 10월 달까지 반드시 보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왔을 때는 슬슬 조심하시면서 비만 치료제 보실 거면 비만 치료제가 여전히 좋기는 한데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대봉 LS의 흐름을 봤을 때 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고점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현재 신고가를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항상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는 물량 굉장히 잘 모아주면서 힘을 받아줬는데 고점 구간에서는 최근 윗골이 연속적으로 크게 나오면서 물량을 거의 다 털어낸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움직임은 무언가 윗꼬리를 상당히 크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소화를 해준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오늘 비만 치료제가 올라가니까 반등이 나왔지만 이 고점 매물 구간에 약간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 기존에 잘 갔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고점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다 약간은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 한 1, 2주 동안에는 비만 치료제 보실 거면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저점에서 잡아놓으셨던 분들의 몫이니까 고점에서는 굳이 접근하지 마시고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펩트론 같은 지금 이제 덜 올라왔었던 비만 치료제들이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동안에 비만 치료제로 엮이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이 새롭게 비만 치료제로 또 엮이면서 오늘 뭐 나노인텍처럼 상승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모멘텀이 다수 남아있기는 하죠. 위고비 출시뿐만 아니라 4분기에는 또 이제 해외 여러 기업들이 또 임상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저점에 있는 종목을 새롭게 노릴 것 같거든요. 그럼 대봉 L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듯이 고점 구간의 매물 구간에 약간은 부담감을 느끼고 무언가 뚫고 가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강도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가 21,300원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한 5일선 정도까지만 지켜보고 만약에 5일선 이탈을 하면 저는 정리 쪽으로 5일선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딱 오늘 탄력 나온 정도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약간의 이제 윗꼬리를 그리면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리 쪽으로 염두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저가 이탈할 때 약 한 27,000원 정도거든요. 5일선 이탈하는 구간이. 나는 그 구간까지 버티기 싫다. 지금 그냥 수익 중인데 이 수익 구간에서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구간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저점에 있는 비만 치료제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봉 LS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사실 대봉 LS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꽤 높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하시려면 오히려 아직 덜 올라간 다른 종목에서 뭔가 힌트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것도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대봉 LS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비만 치료제 종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채팅창엔 달고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를 신경 쓰고 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오히려 배가 점점 고파지고 식탐이 올라오는 것. 제가 한 근 3년, 4년 정도 그렇죠.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안 했거든요. 그전에 주기적으로 하다가 오랜만에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식단 조절을 할까 싶어서 좀 덜 먹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왜요? 밤에 더 배고파가지고 자기 전에 더 먹어요. 그래서 지금 위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없었던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약 한번 먹어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참 이 한 번 올라온 식탐을 어떻게 제어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네. 제가 식탐이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좀 저 살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네. 안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먹고 싶은 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네. 어려워요. 많이들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얘기 계속하면 배고파질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 이쯤에서 또 오늘 랭케이쇼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을 절기 특집입니다. 가을에 입추를 제외하고 5개 절기의 순서대로 맞춰보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절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어떤 걸까요? 자,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추분입니다. 이번 연도 추분은 지난 9월 22일에 있었죠. 네. 22일에 이 의미는 추분은 밤이 조금 더 길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았다가 점점 밤 쪽으로 겨울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추분이 됐을 때 이제 비로소 밤이 더 길어지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해가 빨리 진다는 얘기죠. 자, 추분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1, 2위가 남아 있습니다. 1, 2위 중에 2위는 바로 오늘이 되겠고요. 네. 1위는 앞으로 다가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 2위까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미란 앵커와 함께 만나볼 시간인데 1시간 동안에는 종목들의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종목들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관심 종목 리스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시간 간격의 검색 종목 변화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막 또 자막을 더 추가해서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변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은 계속해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3분기 어닝 쇼크 평가를 받으면서 6만 원 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캐즘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선방했다,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AMPC 금액 자체도 계속해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 적자를 또 전분기 대비해서 줄였다는 측면에서 AMPC 금액에 따른 흑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적자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밖에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의 공시도 있었습니다. 바로 벤츠 계열사와 50.5기가와트시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였는데요. 이번에 공급하는 배터리가 원통형 46파이 신제품이라고 하고요. 계약 금액은 경영상 비밀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2위에 올라와 있는 알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11%까지 강세를 띠면서 37,200원 선의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맥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쪽에도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고 또 벤츠 쪽에는 배터리 팩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조 원대 LG에너지솔루션의 벤츠 계열사 향 공급 이슈와 함께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보시면 관련주가 지금 많이 올라왔었는데 10위권에서 빠졌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그러면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이슈 보시면 대화제약 오늘 올라와 있는 종목이죠. 26%까지의 강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펩트론까지 해서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 종목 계속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태성, 복합, 동박, 유리기판 관련주, 플레이디, KT 쪽의 계열사인데요. 20%까지의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구글 쪽에서 불붙고 있는 AI 검색 서비스에 광고를 붙이는 이 시장에 구글 쪽에서 진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600조 검색 광고 시장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이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에 광고를 붙인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상위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로 선정된 바가 있는 플레이디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구글 광고 파트너라는 점에서 구글 쪽에 AI를 가미한 새로운 이런 서비스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장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 하락으로 17만 9,200원 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LK 삼양이 오늘장 18%까지 강세, 배터리 화재, 전기차 화재 방지, 그리고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더해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인데요. 노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노을도 오늘장에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텀입니다. 바로 AI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시스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피델릭스가 올라와 있죠. 11%까지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의 최대 주주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소형주고요. 그리고 그린 리소스 23%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9억 원 규모의 초전도 선제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선 대비해서 170배 이상의 고효율 초전도 선제 증착 장비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1,600억 원대인데요. 22%까지의 강세 띄고 있는 모습 눈길을 끌고 있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까지 상승하면서 장중 고점이고요.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가 11% 강세를 띄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벤츠 쪽에 계열사 수주 소식과 함께 부각을 받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엔드플레이트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코칩은 3% 플러스 슈퍼커피스터와 초소형 리튬 2차 전지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MLCC 플러스 2차 전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 그리고 조일 알미늄이 3% 플러스 TCC 스틸,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쪽에 4680 배터리 양산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어제 움직였던 종목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2.77% 장중 고점 부근이고요.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가 8%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로봇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올릭스가 18%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좀 확산이 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힘을 많이 불어넣고 있는데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배터리 소부장,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여기에 화재 방지 관련주도 조금씩 움직이는데요. 이닉스라든지 요즘에 좀 검색됐던 종목들 있죠. 그 가운데서 배터리 화재 방지도 조정받은 이후에 약간씩 움직이는데, 자, 이 세 가지 테마 가운데, 섹터 가운데 어떤 쪽에 추가 랠리 가능성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세 가지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어갑니다. 배터리 소부장이냐, 전고체냐, 그리고 한참 이쪽만 강했었는데 화재 방지 섹터가 이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추가 랠리가 가능한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 개인 생각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이 어디인가?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8월 중순, 그러니까 한 20일쯤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열폭주 관련된 종목군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나노팀이나 혹은 이제 한빛레이저 같은 이런 종목군들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은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또 상당히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떠오르면서 관련된 열폭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또 크게 수혜를 받았었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한 차례 사이클이 돌았죠. 한 차례 사이클이 돌고 나서 지금은 물량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저점에서 반등 정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열폭주는 현재 2차 전지 내에서 그렇게 매력도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는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왜 아예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체죠. 원준을 먼저 가장 강조드리고 있고 후발주자로 JLMNS나 코칩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이다라고 한다면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4680 배터리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또 수주를 맡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실적도 잘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소부장 쪽이 조금 더 눈에 띄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쪽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을 훨씬 더 받아주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TCC 스틸이 가장 크게 또 수급을 받아주고 있고 어제 오늘에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5만 원 구간에 굉장히 또 중요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TCC 스틸이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가준다라고 하면은 6만 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구간인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를 해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들어갔던 물량이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도는 충분히 해줄 것 같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TCC 스틸을 포함을 해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벤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보다 더 강조드리고 있는 게 저는 전고체죠. 2차 전지가 간다라고 하면 전고체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가장 크게 기대감을 가져갔었죠. 향후에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매출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LG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속도가 또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2차 전지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는 부분을 많이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고체를 저는 2차 전지 내에서 탑픽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 원준을 가장 대장주로서 먼저 말씀드렸죠. 요때 13,000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발주자로 코칩, JLMNS 이러한 종목도 말씀드리면서 지금 전고체가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물량을 또 굉장히 잘 받아줬는데 앞선 구간에 또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전고체가 가장 매력적이다. 까지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배터리 소부장이냐, 전고체냐, 화재 방지냐 이렇게 봤을 때 그중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상담 내용 중간중간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 그 TCC 스틸 얘기 나오고 했는데 갖고 계신 우리 분들 많으신 것 고고님께서 같죠?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원준 얘기까지 전고체 맞습니다. 원준요. 자, 그리고 I'm 리얼님 삼성전자 3% 오를 때마다 방송 중에 축이 삐끼삐끼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래요. 삐걱삐걱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앉아서는 나름대로 될 것 같거든요. 안 돼요. 일어서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왠지 모르게 몸이 이상하게 움직여요. 술 취한 사람이 한 잔 더? 이런 느낌이지 그렇죠. 않아요? 되게 뭔가 없어 보여서 네. 당분간 완성이 될 맞습니다. 때까지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라는 뜻은 네. 요새 좀 어디 요리사 프로그램에 나중에 하겠다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아, 경향이 그래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보류 말고 안 하는 걸로 해요. 취소로 할게요. 네, 요즘 표현이 참 이게 중요한 시대라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은 뭘로 가볼까요? 동동구리님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군요. 그런데 이 종목도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기도 맞아요. 하고 요새는 남성분들 탈모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탈모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도 네.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올릭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7,000원에 20% 비중 들고 계십니다. 3년쯤 되셨다고 합니다. 3년을 도대체 어떻게 기다리셨을까요? 이 평단가도 와. 굉장히 많이 낮추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맞아요. 이 비중을 늘리면서 물 타서 이렇게 된 거래요. 27,000원이. 6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기도 하네요. 이 종목이. 8,000원을 어떻게 네. 견디신 거죠, 도대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좀 전통적인 비만 치료제다. 뭐 이런 얘기도 붙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오늘 저희가 이미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네. 펩트론, 대봉 LS.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릴게요. 전문가님 올릭스입니다. 27,000원 평단가 비중 20%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지금 현재 위고비 출시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고비가 약간 이제 또 이번 달 중순쯤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위고비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이슈 소멸로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현재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릭스가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저가가 최근에 형성됐었던 게 8,0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이 2.5배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상승이 적게 나온 건 아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올릭스가 지금 살짝 윗꼬리를 그리고 있잖아요. 길게 봐보면 올릭스가 지금 현재 슬슬 부담감을 느낄 만한 위치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고점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 구간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슬슬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정리를 고려를 어느 정도는 해주시는 게 뭐 어떠한 이슈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이슈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 가져가기보다는 이슈 소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일단은 10월 중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만 치료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뭐 이제 임상권이라든지 이슈들이 나올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섹터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올라온 만큼 슬슬 어느 정도 정리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또 고점 소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매물 구간을 세부적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약간 오늘 고점 찍었었던 22,000원 구간, 그 다음에 23,500원 구간, 그리고 25,000원 구간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세 단계의 매물 구간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되 비만 치료제가 이번에 위고비 출시가 되게 되면 이슈 소멸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설정을 해서 매수가보다는 다 전체적으로 조금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다만 워낙에 오래 기다리셨고 지금 4분기 시장 저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시장이 지수가 확 끌어올려지기는 힘들 수가 있거든요. 지수 자체는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먹거리 굉장히 많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이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갈만한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오히려 먹거리들은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에서 3차 목표가까지 말씀드렸던 구간 전체적으로 소화해 주는지 보시고 만약에 소화해주면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폭을 늘려가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당한 구간에서 조금은 아쉽겠지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 네, 이번에는 올릭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올라오는 것들만 보더라도 비만 치료제가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올릭스에 대해서는 비만 치료제 대표적으로 위고비를 출시를 앞두고 이제 이벤트 소멸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 2, 3차 목표가에서 조금은 좀 지킬 수 있는 손절 라인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네. 오늘 고점 23,500원, 25,000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제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게다가 올릭스는 탈모 이야기도 잠깐 해봤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비만 치료제보다도 이게 더 관심이 있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탈모 치료제가 제대로 네. 개발만 되면 풀베팅 하시겠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죠? 당연하죠. 남자분들이라면 모두가 이 생각할걸요? 남자분들은 40대, 50대 넘어가면은, 얼굴 비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뚜껑 싸움이라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저도 만약에 우스갯소리를 남겼지만, 네. 진짜 탈모 완벽 치료제 나오면요. 진짜 전 재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 가볼 텐데, 마지막 종목이 네.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울릉도 타코야키님의 종목이고요. 그린 리소스입니다. 2만 원에 10% 비중인데요. 오늘장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오, 그러네요. 자, 19,400원인데 초전도 선제 장비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권에서 주가가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왔던 급반등 했었을 때 그 정도 가격까지
여기 뚫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그린 리소스입니다. 얼마 전에 급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더니 오늘 또 급등입니다. 자, 그러면 전에 나왔던 저 라인을 뚫고 위로 또 갈 수 있을까요? 그린 리소스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보유하고 있죠. 이제 10나노미터 이하 파운드리에서 이제 또 초고밀도 코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TSMC향으로 지금 영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 삼성 쪽은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이제 손실이 좀 큰 상황이지만 TSMC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업황과는 무관하게 수익성을 땡겨올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배터리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배터리 원료인 안티몬을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1차 목표가는 좀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간단하게 121선 근처 구간으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그린 리소스가 최근에 저가에서 긍정적으로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수급으로는 앞선 신규 상장 이후에 형성했었던 횡보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현재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저점 구간에서 상당히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수급들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121선을 한 번 정도는 터치할 수 있는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는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길게 보게 되면 이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구간 또한 지금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죠, 수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갖고 가 보시면서 목표가는 21,000원 정도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된다라고 하면 매물 구간에 부담을 느끼는 거니까 그 정도 구간에서는 정리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진단 그린 리소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해결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요. 오늘 가을 절기 특집이었죠. 입추를 제외하고 5개 절기, 가을의 절기들을 다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절기와 함께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까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위와 2위를 공개해 주시죠. 만나보시죠. 네. 상가. 네. 자, 오늘이 바로 한로였습니다. 한로는 뭐냐면 찬 이슬이 내리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슬슬 추워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많이 공감되시죠? 새벽이나 아니면 아침 공기 그리고 밤 공기가 상당히 찹니다. 차가워요, 네. 그리고 남아있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는 다가오는 10월 23일이죠. 상강이 가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저 때부터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가을 절기에 한번 다가오는 절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강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아쉽지만 랭킹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쉬어갑니다. 내일 쉴 때 또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장 막판까지 조금 더 빨간불을 키워주기를, 더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제발. 전환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푹 쉬시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